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국정원 국정조사 시작은 했습니다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10일이면 실시계획서라는 걸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까지 특위위원, 조사범위, 증인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어제 민주당이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원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4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건 또 왜인지. 자, 민주당 입장 제대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뽑았지만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분이죠. 김현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정문원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4명 고발한 이유는 뭔가요? 예, 먼저 그 아시아나기 사고로 불의로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예. 그리고 빠른 복구로 더 큰 희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가 이 4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유는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5일날 고소를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에 다시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고소. 예.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자신이 이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었다라고 또 이제 새누리당 회의에서 얘기를 한 바 있죠. 최고 중진 연석 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그랬다. 이미 그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 그리고 12월 14일 날은 원문과 발췌본과 거의 100%는 아니고 99% 일치한 내용으로 그대로 읽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원 의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이 논란의 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전문을 읽었다. 그러니까 원본을 요청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밀 기록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중대사 권영세 대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10일 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 모두 다 담아서 예. 저희가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6월 24일 이후로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어저께 알겠습니다. 고소를 한 겁니다. 대선 당시의 대화록 유출에 대해서 수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네, 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김무성 의원 주장 보면 대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NLL 관련해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작성한 그 문건을 본 거지 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을 유출시켜서 본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고스란히 녹취로 남아 있고요. 그게 지금 SNS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공지를 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손톱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발언 내용, 그러니까 12월 14일 부산 유세 때 발언한 내용과 대화록 원문에 있는 내용과 대화록 발췌론 내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단 한 군데 단어 하나만 다르고요.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단어 하나는 어딘가요? 그 다른 저항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2월 14일 날 부산 유세 때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감이라는 표현만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 부산 유세 때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99%가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문하고 발췌본을 다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가 4페이지, 87페이지 이래가지고 쭉 42페이지, 38페이지, 61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일에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의 세부 내용들을 다 정하는 그 날인데. 네, 그렇습니다. 조사 범위에 이 NLL 문건 유출 의혹 대선 당시 요것도 넣어야 된다는 주장 여전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12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요. 정문원 의원의 NLL 발언,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9,400여 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10월 8일 날 정문원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국정원 요원의 댓글과도 연동이 되는데요. 10월 4일부터 이 NLL을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선 기간 동안에 NLL 관련해서 예. 많은 그 댓글과 찬반의 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반드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고 국정원 조사도 국정조사대로 또 다시 해야 된다. 네네. 네, 별개로 네.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문제는 그렇고 그러면 특위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입장 정리하셨어요? 이것도 10일 날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저께 그러니까 윤상현 수석 부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요. 사실 그 명예훼손이고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그 수모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누리당에. 예, 그리고 이 그 국정조사 실시 항목이 5개 항목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그 국민들 모두 다 공인하다시피 국정원이 불법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상 초유로 국정조사가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울러 그 원장이 퇴임하자마자 또는 퇴임하기 직전에 출국 금지를 당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었던 사안입니다. 또 하나는 김용판 서울청장이 12월 16일 댓글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먼저 정리할 것부터 좀 드릴게요. 그럼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 특위위원으로 무조건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장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물릴 수 없는 거다. 본회의에서 그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빼라는 거잖아요. 월권이죠. 월권이다. 네. 이거 흔들리는 거 없을 거다. 네,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한다라고까지 얘기를 지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럴 수 없을 거다. 네. 정문원 의원도 새누리당 쪽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특위위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 당이 선정한 위원에 대해서 인정.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는 말씀을 듣죠. 오늘은 뭐 아시아나 속보도 있고 해서 네네. 길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